간밤에 나온 주요 이슈와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주미 김준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월가를 달군 이슈들 들어보기 전에 오늘장 주요 포인트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장이 이제 순환매의 모습을 보였다면, 네, 오늘장은 순환매도 아니고 그냥 하락장의 모습을 보여줬죠. 에너지와 부동산 섹터가 조금 올랐다라고 하지만 특정 섹터가 강했다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그냥 개별 종목들이 각자 이슈로 일부 상승을 했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아쉬운 장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 하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이 바이백 효과 거의 하루 만에 사라진 거.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란에 대한 경제적 디데이 경고 이거로 인해서 또 유가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에 있어서 좀 가장 큰 대어라고 볼 수 있는 이 월마트의 실적이 좀 아쉽게 특히나 실적 자체는 잘 나왔지만 결국 이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어떤 향후 소매에 대한 좀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헬스케어라던가 나머지 섹터들마저도 좀 제대로 힘을 못 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하락을 좀 이끌었었는데 결국에는 좀 어제의 상승이 생각보다는 좀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나타난 것인 만큼 이제 좀 인위적인 모습을 배제하고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기존에 다시 성장했던 그 성장 스토리들, 기술주의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경제적인 어떤 정책 문제 이슈 해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밤사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역시 국채금리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에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전격 확대했지만 장기 국채 금리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재정 적자라든지 국가 부채 증가, 이란 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 이런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요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확실히 심지어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번에 이제 40억 달러 이상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며 좀 더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JP 모건도 그렇고 원래 이런 최소한 미국 이 최소한 국채 자체가 발행될 때 발행이 많은 거랑은 별개로 좀 예측 가능하고 뭔가 규칙적인 발행 기조가 있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시장이 좀 개입하게 따라서 오히려 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더 높은 금리를 좀 원하게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바이백에 대해서 좀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대다수의 IB들이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 금리 상승은 그냥 수급 불일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로 약간 인플레이션, 재정 악화, 성장 혹은 좀 둔화와 관련된 이슈들 이렇게 좀 세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를 넘었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실질 금리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 중립 실질 금리가 높아졌거든요. 게다가 AI 캐펙스로 인해서 분명히 이 좀 자본이 시장에서 점점 더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이 어떻게 보면 AI 캐펙스를 써야 돼서 이런 국채 경쟁은 더 심화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분명 효과 자체도 어제 하루였지만 장기적으로 확실히 장기물 추세를 좀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제 발표했었던 그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를 봐도 이번에도 거의 2021년 4월 이후로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견고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연준에서는 다시 한번 연준이 봤을 때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해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전반을 좀 깔아준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더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국채 금리 반등은 어떻게 보면 반등이지만 사실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좀 일부 최소한 잭슨홀 미팅까지는 일부 좀 고금리 환경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실 때 좀 대비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고금리 환경에 대비하면서 투자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도 설명해드렸지만 미국 국채 바이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법안 통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7만 달러 선까지 돌파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격 급등에 따라서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포지션이 연쇄 청산되는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더욱더 가파르게 오름세가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SEC 의장, CFTC 그다음에 위원장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은 이 암호화폐 업계의 수많은 좀 주요 경영진들 다 모아놓고 한번 회담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클래리티 법안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의회에 좀 강력히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 자체는 분명히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넣을 거냐, 상품으로 넣을 거냐라고 하는 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편해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법안이고요. 그래서 이 법안을 기본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의사가 좀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또 지지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숏스퀴즈가 나타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숏스퀴즈 자체는 분명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주가 상승을 당연히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인데 여기에 숏스퀴즈 말고 정말로 미국 정부가 대규모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 이제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오래 갈 가능성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항상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트래티지인데요. 스트래티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만약에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물량을 지난번에 하락했을 때 시장에 많이 좀 풀고 그거를 나머지 좀 정부 차원에서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이 비트코인을 각 국가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럽을 포함한 국가들이 좀 전략 자산으로 좀 더 쓰기 용이한 환경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스트래티지는 좀 꽤나 많은 물량을 여전히 잘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뭔가 전략 자산으로 쓰기에는 여전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자체는 좀 일부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 차티드 같은 경우는 한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 한 10만 달러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토미 역시도 이번에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숏스퀴즈였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할 수는 있다. 상승할 여력이 많다라고 봤던 만큼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이 갈 수 있으니까요. 이미 좀 비트코인을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를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다시금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비트코인 또 매수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